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나요? 예, 클로드의 강의 노트가 있는데 클로드가 안 뜨면은 강의 노트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챗GPT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2, 3년 동안에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국면 전환이 됐다고 그럴까? 새로운 국면이 된 것 같아요. 챗GPT 전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게 실행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게 지금 이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OBS에서 지금 스크린을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전에 제가 항상 유튜브 할 때 고민이 녹음을 하면 소리의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도 되게 비싼 것도 사보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AI를 이용을 해서 목, 녹음되는 목소리에서 잡음을 제거를 해주는 AI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만약에 뭐 쓰실 일 있으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가격도 상당히 쌌던 걸로 기억나요. 아주 옛날에는 실험판으로 해서 공짜였는데 제가 인식을 했을 때는 어, 뭐 쌌어요. 한 10,000원, 20,000원 뭐 그 정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합니다. 에, 근데 요거는 사실은 챗GPT 나오기 전에 거고요. 네,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챗GPT 나온 지 언제 됐나요? 한 2, 3년 됐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말이 수려하고 그렇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세종대왕 맥북 사건인가?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서 뭐 어떻게 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저가 했던 실험이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좀 번지르르한데 속에 내용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새는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의 많이 줄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보는데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클로드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을 어, 포스팅했더라고요. 근데 클로드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가 지금 클로드는 지금 이게 클로드인데 제가 초기에는 오픈 AI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 최근에 클로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 저 클로드 좀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네. 자우지가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읽는데 어떤 사람이 그 클로드 사람의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어, 클로드는 코딩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AI를 짤 적에 사람들이 클로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짜고 있고요. 근데 보통은 클로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면 코드가 잘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그거 좀 테스팅하고 그렇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짜잘한 이슈들이 생겨요. 짜잘한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거 뭐 그것도 AI로 수정을 합니다. 어, 저 클로드 코드 받으면 클로드 돌려서 그 에라 나오면 에라 메시지를 뭐 클로드에다 집어넣거나 뭐 오픈 AI 쪽에다 집어넣거나 해서 보통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코드를 수정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그 AI들이 제너레이트되는 코드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리고 에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줘요. 그 에라 메시지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고쳐주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저 준호 파이썬 가지고 코드를 짜는데 제가 맨땅에 코드를 짠 기억이 한 언젠가 하는 기억이 있어요. 거의 제가 맨땅에 코드 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언제 코드를 그렇게 짰는지. 그 정도로 그 AI, 특히 코드 쪽에서 AI가 굉장히 코드를 잘 짜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코드를 짜주면 어, 테스트를 해요. 분명히 버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가 안트로프인가 그런 회사거든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회사 관계자가 어저께인가 트윗 같은 거 했겠죠. 그런데 그거 오늘 아침에 저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그걸 리트윗 했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래서 안트로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이 되면, 내년 해봤자 몇 달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내년이 되면, 이제 AI가 주는 코드를 디버깅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트러스트해서 사용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코드의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C나 C++ 코드 짜신 분들, C나 C++ 그런 종류 코드 짜신 분 계세요? 없어요? 예. C나 C++ 코드 짜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런을 시키거든요. 근데 컴파일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통 트러스트하고 넘어갑니다. 컴파일러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잘못 짰겠거니.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의 얘기를 들어요. 100% 거의 100% 트러스트하고 컴파일러 얘기 그러니까 코드를 짠 다음에 그걸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컴파일러가 코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뭐 코드가 뭐 여기가 버그가 있는 거,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컴파일러가 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보통. 물론 컴파일, 컴파일러도 에러를 낼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버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C나 C++ 하는 사람들이 컴파일러가 뭐라고 그랬을 때 컴파일러를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트로프에서 있던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C나 C++ 사용할 때 컴파일러가 뭐라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AI가 코드를 짜주면 그거를 어, 컴파일러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처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코드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내 어카운트가 이상한지 클라우드가 안 열리는데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프로그래밍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지, 뭐 앞으로 나 뭐 하고 먹고 살까 뭐 그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코딩 관련된 직업 가지신 분들, 잘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딸도 코딩 하는데, 저 딸도 한 십몇 년 코딩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안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한 10명이 하던 걸 한 사람이 해도 전혀 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요새 코딩 하는 사람들 중에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AI랑 말을 해요. 그럼 AI가 코드를 짜줘요. 그 코드 보고 또 어떻게 고치라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코딩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타이핑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 저는 뭐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AI의 발전 속도라는 게 저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기에는 AI는
필수 불가결한 거고. 제가 요새 막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AI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은 뭐 먹고 사는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걱정을 안 했거든요. 몇 년 전까지는 AI를 빌드업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코드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 예,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요새 코딩을 가르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새 강의하면서 또 느끼는 거가, 공부를 예전에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를 물리학과 나왔고 대학원 때 수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공부한 방법은 책에 있는 문제들을 막 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책 저 책 보고 뭐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요새 느끼는 건데 요새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AI 켜놓고 지금 안 켜져 가지고 놀고 있지만 AI 켜놓고 AI랑 막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생각하는 속도가 늘어난다고 그럴까?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럴까? AI랑 얘기하면서 하면 훨씬 그 생각의 흐름이 빨라져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비디오도 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오라클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라클한테 자기는 계속 물어보고, 그럼 오라클이 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자기가 굉장히 꿈꿔왔다는 얘기를 하는 지금 오라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대고 지금 제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책을 펼쳐보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책에서 배우겠지만 내 이해도를 넓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AI랑 얘기를 하는 게 훨씬 그 이해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이해의 속도도 빨라지고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AI가 헛소리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걸 매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논문 같은 것도 보고 논문 리뷰도 하고 논문 리뷰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매의 눈으로 보고 이제 틀린 거를 막 쪼는 게 논문 리뷰거든요. 그런 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남의 글을 저는 그냥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I들이 뭐라고 헛소리하면 금방 눈에 보여요. 그리고 사실 저가 AI랑 얘기하는 대화의 주된 내용은 저가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헛소리하면 금방금방 캐치하는데 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AI가 한 100을 얘기하면 그중에 한 99는 true예요. 가끔가다 1% 정도의 에러가 생기긴 하지만 그거는
매의 눈으로 눈을 부릅뜨려 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책이 있었거든요. PDF도 PDF라는 게 없었고 하드 카피만 있어가지고 옛날에 1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캘큘러스 책 엄청 두꺼운데 뭐 물리책도 엄청 두껍고요. 화학책도 엄청 두껍고 요새는 다 PDF로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한 20kg, 30kg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군장하고 행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형체인데 지금은 AI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AI가 협조를 안 하네. 클로드 워킹 해요? 클로드 워킹 한다고 지금 워킹 해요? 왜 내 거만 안 되세요? 그래서 어, 제가 그 트랜스포머 제가 그 클라우드하고 얘기한 거 그 링크 걸어 드렸었고요. 그걸 따라가면은 그거는 살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딩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코더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더는 뭐냐면 코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딩을 하는데 그냥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이 주어진 그 주어진 코딩 타스크를 요거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들어가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잡소리는 때려치고 트랜스포머 얘기합시다. 네,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뭐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코더들은 아무런 어떤 펀더멘탈한 아이디어 없이 그냥 어떤 코딩적으로 구현하는 타스크를 코딩으로 구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어떤 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티피컬리 그 밑에 코더들을 한 열댓 명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채찍질을 막 해가지고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밑에 코더들을 들고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AI들을 밤새 채찍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는 AI가 있어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더가 되면 안 돼요. 프로그래머가 돼야지. 그리고 이쪽 방향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퓨어 매스를 한다 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AI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조금 영화가 생각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영화에서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머가 아니고요. 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챗GPT의 베이스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핫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토픽인 트랜스포머 모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런 버전으로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여러분의 레벨에 맞춰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공부할 때도 한번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면 클라우드는 코드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얘는 코드를 쏴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코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 없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익스프레션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고 코드 없이 근데 그랬을 적에 티피컬리 얘가 굉장히 플레인 텍스트로 수식을 써줘요. 그러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레이텍이라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 레이텍 랭귀지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책에서 보는 수식들은 레이텍으로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 레이텍 포맷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서 빨리 메인 제가 물어보고 싶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오리지널리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했던 타스크가 어떤 타스크냐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영어하고 프렌치하고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타스크에 맨 처음에 적용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렌치 텍스트가 있고요. 그걸 영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영어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프렌치 텍스트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랭귀지 모델이고요. 처음에 다른 데도 사용돼요. 근데 처음 사용된 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입니다.
영어 텍스트든 프렌치 텍스트든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라는 거는 어, 단어들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오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나 아웃풋 데이터가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 보면 워드들이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추럴한 오더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내추럴한 오더가 있으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기 전에는 RNN이라는 스트럭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RNN, 뭐 LSTM, 뭐 GRU 기본적으로 퉁쳐서 RN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RNN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시퀀셜리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RNN을 사용을 했어요. RNN보다 조금 더 RNN 관련된 게 뭐 LSTM도 있고요, GRU도 있고 뭐 RNN 계열의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 RNN에서 그 오더, 시퀀스의 오더를 핸들링하는 방법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그 오더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그 오더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거냐 하고 RNN 모델에서 오더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그 오더를 핸들링하는 거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떤 건지, RNN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RNN에서 시퀀스 데이터의 오더를 핸들링하는 방법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오더를 핸들링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은 트레이닝을 할 때 파라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개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동시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RNN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RNN 같은 경우에는 파라렐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피션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파라렐하게 트레이닝이 가능하고요. 이피션트한 파라렐리제이션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할 때 시간이 빨라지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텐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어텐션이 종류도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어텐션이라고 부를게요. 뭐 셀프 어텐션, 뭐 크로스 어텐션, 뭐 마스크 어텐션, 뭐 여러 가지 어텐션이 있어요. 근데 어텐션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파이낸스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파이낸스 쪽에 보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오른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오늘 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중공업이 오른다. 그러면 오늘 하나오션도 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하이닉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파지티브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각으로 하이닉스도 바라볼 개연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걸 코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어떤 파이낸셜 주식이 있다 그러면 두 주식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면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으면 코릴레이션이 작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파이낸스에서 사용이 되는데 저가 인터프리트하는 어텐션이라는 거는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코릴레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가 너무 말을 많이 지- 질문하기 전에 말을 많이 하는 거의 리뷰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텍스트를 그냥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텍스트를 컴퓨터를 이해를 못해요. 텍스트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쉽게 생각하면 워드 순으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는 워드 순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근데 워드처럼 단어별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하이 디멘전의 벡터로 바꿔줘요. 그걸 인베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인베이딩을 할 때 잘 인베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베이딩 된 게 그 워드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전에 제가 워드 인베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워드 인베이딩이 잘 되려면 그 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인베이딩 된 벡터하고의 릴레이션이 잘 조화롭게 포지셔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티피컬 이그젠플이 예를 들어서 킹에서 우먼을 더하고 맨을 빼면 그러니까 킹에서 우먼을 더하고 맨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될까요? 퀸. 예. 그게 벡터로 킹 벡터에서 킹을 리프레젠트하는 벡터에서 우먼을 리프레젠트하는 벡터를 빼고요. 맨을 리프레젠트하는 벡터가 계산을 했더니 퀸을 리프레젠트하는 벡터가 되면은 이게 그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잘 된 거겠죠. 정확하게 이퀄은 안 되겠지만 어, 워드 인베이딩이 워드를 벡터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하이 디멘셔널 벡터로. 근데 그게 이런 컨텍스트를 잘 프리저브 할 수 있도록 인베이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제 워드 인베딩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새는 예. 그래서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벡터 그 워드가 벡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토큰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워드 레벨로 자르지를 않아요. 워드보다 더 작은 레벨로 자릅니다. 그래서 워드보다 더 작은 레벨로 자르는, 그러니까 워드가 있으면 그거를 의미에 따라서 잘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이시라고 그러면은 보이를 하나로 자르고 이씨를 하나로 자를 겁니다, 아마.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하나의 유닛을 토큰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아, 그 워드 인베이딩을 하면 그 토큰이 어떤 인베이딩 스페이스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요, 요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이낸스에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어텐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워드가 있는데 그게 주위에 어떤 특정한 워드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래서 예, 예. 이그잼플 좋네요. 오케이. 뱅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행을 뜻하기도 하고요. 제방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뱅크라는 것만 봐서는 이게 은행인지 제방인지, 물론 은행이 99%겠죠. 제방을 뱅크라고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테니까. 하지만 이 뱅크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은행인지 아니면 제방인지 그거는 주위의 워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bad 같은 경우도 그게 날아다니는 박쥐인지 아니면 야구에서 쓰는 배트인지 그것도 뺀만 봐서는 모른다고요. 주위의 것을 봐야지 알지. 그죠? 야,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특히 그런데 똑같은 센텐스예요. 워드도 아니고 똑같은 센텐스인데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닝이 달라져요. 어떤 이그잼플이 있을까?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똑같은 센텐스거든요. 한국말로 센텐스를 쓰는데 그게 센텐스 그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 텍스트 레벨에서는 그게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인터프리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 토큰이 인베딩이 됐는데, 그냥 오리지널 미닝 가지고, 오리지널 인베딩이 됐는데, 주위에 어떤 워드들이 있는지 보고, 그 포지셔닝을 조금 바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베딩이 있으니까 토큰이 인베딩 스페이스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인베이딩 스페이스에 있는 로케이션을 조금 움직인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센스로 제가 파이낸스 모델에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썼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어텐션이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건 저는 어, 단어만 봤을 때 그거의 미닝이 여러 가지 다른 미닝이 있을 텐데 그 주위에 있는 워드들에 의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뀌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오리지널 인베이딩을 통해서 어떤 인베이딩 스페이스가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토큰이 근데 주위의 워드들을 보고 그 인베이딩 로케이션을 약간 조금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냐 제가 이해한 정도는 데이터가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잘게 잘게 쪼개요. 워드 레벨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잘게 쪼개요. 그 다음에 그 토큰들이 제너레이트가 되면 그거를 벡터로 바꿔줘요.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인베딩 스페이스의 하나의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토큰이 벡터가 됐고요. 거기다가 이 토큰이 몇 번째 토큰인지 그거에 따라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해줘요. 정확하게는 그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되는 벡터를 약간 애드온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워드들을 보고 약간의 트위킹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어텐션 메커니즘이 그걸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처음에 이해한 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텐션하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n번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어텐션하고 피드 포워드 요 블럭을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불러요. 그 트랜스포머 블럭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지나고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워드가 뭐가 될 건지 그거를 프리딕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챗GPT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챗GPT가 뭐라고 막 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am
어까지 썼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죠. 그거를 이제 프리딕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풋이고요. 여기가 아웃풋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I am a boy.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인풋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ou are a girl.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단어 하나씩을 이렇게 프리딕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챗GPT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네. 요게 저가 큰 흐름에서 생각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텐션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가 여기 저가 아는 대로, 저가 이해하는 대로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챗GPT가 클라우드가 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거 깨졌군요. 이거 오리지널 텍스트는 이렇게 안 깨지는데. 살아났네. 여기 깨지네요. 여기는 안 깨지는데. 네, 점심 먹고 온 것 같아요. 클로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인베딩부터 얘기를 하네요. 인베딩은 이제, 에, 아까 킹이라는 거를, 벡터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가 V개가 있다고 그러면, V개 V개의 보캐블러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각각의 보캐블러리를 D 모델 디멘전의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킹을 D 디멘전을 벡터, 퀸을 D 디멘전을 벡터, 맨을 D 디멘전을 벡터, 그다음에 우먼을 D 디멘전을 벡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컨텍스트 의미가 어느 정도 보존되도록 정확하게 보존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게 인베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거는 여기 후리에 시리즈 같은 숫자들이 쫙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인베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킹이면 킹의 인베딩 벡터가 있는 거고요. 근데 킹의 포지션이 첫 번째 나왔는지, 두 번째 나왔는지, 10번째 나왔는지, 뭐 100번째 나왔는지에 따라서
요만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라는 걸 더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일단 요거까지 얘기를 해보죠. 제가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안 했군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요게 왜 좋냐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 첫 번째 워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워드가 들어가고 세 번째 워드가 들어가고 뭐 n 번째 워드가 들어가면 그걸 레이어를 또 쌓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요게 웨이트가 아닙니다. 워드입니다. 그래서 워드가 텍스트 워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냥 워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코딩된 워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레이어 하나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간 것들이 또 이렇게 가야지 레이어가 하나씩 올라가요. 요게 RNN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지셔널 인코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W1, W2 해서 WN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쭉 더해줘요. 이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여기 다 달라요.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 여기 포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푸리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줘요. 그 다음에 이걸 윗단으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쭉 이렇게 가요. RNN이나 LSTM, GRU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각 층마다 방이 여러 개 있고요. 그거를 일렬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층으로 가서 일렬로 가고 일렬로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면 그냥 한 번에 쭉 가요. 그래서 파랄렐리제이션이 쉽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 포지셔널 인코딩이 그래서 이 포지션을 더함으로 해서 각각의 워드가 그 센텐스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는지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RNN에서는 피지컬리 그 워드가 거기 그 포지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포지셔널 인코딩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근데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그냥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있는지 알았는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헤드라는 게 하나의 어텐션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러 개 모아서 컴캣을 시켰어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여러 개 해서
거기에 나온 아웃풋을 붙여요. 그래서 그걸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텐션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그래서 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그냥 그냥 하나 헤드, 멀티 헤드 대신에 원 헤드라고 불렀어요. 원 헤드는 오피셜리 없는 단어예요. 그냥 헤드 하나인 어텐션인데 그냥 이거를 여러 개 쪼개가지고 파라렐하게 컴퓨팅 하는 게 아니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 여러 개 계산해서 이걸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거를 좀 파라렐하게 컴퓨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원헤드 어텐션을 파라렐하게 컴퓨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라렐하게 컴퓨팅한 다음에 컨캣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컨캣을 하려면은 모든 게 다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이 헤드 컴퓨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냥 딥러닝에 있는 계산은 그냥 대부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코스틀리하기 때문에 좀 다른 헤드가 좀 늦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웨이팅은 피할 수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파라렐 컴퓨테이션이 베니핏이 있느냐 있을 거니까 그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 입장은 멀티헤드 어텐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원헤드 어텐션을 하는데 그걸 여러 개로 짜개서 파라렐하게 컴퓨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컴퓨테이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게뭐 practically relevant 하긴 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이 그냥 원헤드 어텐션을 파라렐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젠플을 좀 보죠. 그래서 요 이그젠플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센텐스를 생각을 해보죠.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그래서 여기서 it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뭐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synthetic 엔 엔티세던트가 뭐가 이게 신테티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조상이라고 이게 엔시덴트가 조상인가요? 모르면 구글링을 하면 돼요. 전에라고 하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시 주어니까 요 앞에 주어에 해당되는 게 애니멀이니까 애니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뜻이 tired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tire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ocation은 local context는 didn't cross. 그래서 it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it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이 animal이고, it이 tired고, 그 it이 스트리트를 크로스하지 않았다는 거고, 관련된 게. 그래서 어, 내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각각의 헤드가 처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헤드는 이시 애니멀이라는 걸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하는 거고, 또 다른 헤드는 이시 타이어드라는 컨텍스트를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하게 해주는 거고, 또 다른 헤드는 이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크로스하지 않았다는 행동을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각각의 헤드가 핸들링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하나의 어텐션을 그냥 잘게 쪼개서 파랄렐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멀티 헤드 저가 처음에 수식만 보고 멀티 어텐션을 그냥 어텐션이라는 걸 잘게 쪼개서 파랄렐하게 해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높이는 거라고 아니 그거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헤드가 그 단어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신테틱 인포메이션이나 세만틱 이나 로컬 인포메이션을 픽업하려고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헤드는 신테틱 디펜스를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는 세만틱 그 다음에는 뭐 로컬 뭐 그런 걸 그러니까 각각의 헤드가 다른 종류의 인포메이션을 픽업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헤드 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개 여러 개의 헤드를 둬서 각각의 헤드가 특정한 타스크를 미안해. 저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 메이크 센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헤드가 특정한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워드와 그 워드와 주위에 있는 워드 사이의 관계를 각각의 헤드가 특정한 인포메이션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 헤드를 했고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 하는 겁니다. 맥 센스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가 멀티 헤드라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 도대체 뭐냐 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토큰이 하나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 attention이라는 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query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 컴포넌트가 있고 밸류 컴포넌트가 있어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이해가 안 돼서 그거 위주로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의 토큰을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드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워드가 다른 워드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어딨니? 너는 몇 살이니? 너는 젠더가 어떻게 되니? 뭐 그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워드가 예를 들어서 it이라는 워드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키는 저는 해시태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각각의 워드마다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워드가 자신의 질문 리스트가 있고 각각의 워드가 자신의 해시태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는 쿼리가 질문을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고, 그 다음에 키는, 키예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워드마다 자신의, 유니크한, 질문 리스트가 있는 거고, 자신만의 해시태그 리스트가 있는 거고, 밸류, 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시태그는 뭐 area, 해시태그 date, 해시태그 signify, 해시태그 awesome, 해시태그 whatever, 해시태그 whatever. 근데 value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your intuition is remarkably close to the actual mechanism. 그래서 쿼리 그래서 저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쿼리라는 거는 어떤 워드가 다른 워드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at kind of information am I looking for? 뭐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키는 이제 다른 워드들이 질문을 하는데 해시태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난 게 있어서 또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포스트를 서치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 저는 하나의 단어예요. 저는 하나의 단어고 소셜 미디어가 하나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쿼리를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서치를 할 건지 서치를 하려고 하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러면 포스트마다 해시태그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해시태그가 키고요. 그러면 저는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저 질문에 맞는 포스트들을 서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가 서치가 되면 value라는 거는 그 포스트의 액츄얼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value가 아니냐. 그러니까 쿼리라는 거는 저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용해서 어떤 포스트를 서치를 할 텐데 그 서치를 할 때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서치를 하고요. 해시태그가 키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포스트가 발견이 되면 그 포스트 안에 컨텐트가 있을 거고, 그게 밸류가 아니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가 그 아날로지가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각각의 워드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의 워드마다 질문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쿼리 리스트가 있는 거고, 밸류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임플리멘트 돼 있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요게 어텐션 메커니즘이 임플리멘트 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X가 보면 N개의 워드가 쭉 쌓여 있는 거고요. 각각의 워드는 임베딩이 되기 때문에 D 모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N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토큰은 D 모델계의 숫자로 표현된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텍스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캐피탈 X라고 표시한 게 input 텍스트예요. 오케이? 그리고 WQ, WK, WV라는 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어, 찾아내야 될 파라메터예요. 그러니까 WQ, WK, WV는 우리가 찾아야 될 파라메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곱하면 Q가 되고 요거를 곱하면 K가 되고 요걸 곱하면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 요게 D 모델 곱하기 DK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로랑 요거 첫 번째 칼럼하고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첫 번째 로하고 두 번째 칼럼하고 곱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질문을 K개 하는 거예요. DK개만큼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로우하고 요 벡터하고 곱하면 K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DK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그 첫 번째 워드가 질문을 K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로직으로 각각의 워드는 K개의 해시태그가 있는 거예요. 요 DK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워드가 WQ를 곱하면 K개의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K개의 질문은 practically는 어떤 숫자예요. 그리고 해시태그도 K개가 발생이 되고요. 여기를 곱하면 그 다음에 value는 DV개만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QKV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곱해요. 이런 식으로 곱해요. 그러면 디멘전이
디멘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게 쿼리를 이용을 해서 요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그 질문에 부합하는 포스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로마다 확률이 나올 거고요. 요 V를 곱해주는 겁니다. V를 곱해주면 밸류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요게 텍스트고요. 요걸 곱함으로써 각각의 워드가 다른 워드들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K개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K개의 해시태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요걸 이런 식으로 곱하면 해시태그를 이용을 해서 질문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나올 거고요. 그 소프트맥스를 취함으로 해서 그 확률이 나오고 그 확률이 어떻게 보면 어떤 포스트를 찾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 포스트에는 이런 밸류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도 되지만 사람들이 보통 요걸로 나눠서 임플멘트를 한다고 그래요. 요 소프트맥스 취해주면 각각의 로가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마다 각각의 헤드마다 파라메타가 세 종류가 있어요. WQ, WK, WV. 각각의 어텐션마다 WQ, WK, WV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만들고요. 컨캣하고 그 다음에 요걸 곱해주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렐루를 쳐주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빅픽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텍스트가 들어왔고요. 그걸 멀티헤드 어텐션을 취해줘요. 그러면 헤드가 여러 개 나오고요. 그걸 헤드를 컨캣 해주고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거기다 X를 더해줘요. 오리지널 X를. 옛날에 스킵 커넥션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레즈넷에서 나오는 게 스킵 커넥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약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레즈넷 이후로 스킵 커넥션이라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요게 스킵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왜 스킵 커넥션인가를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x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 헤드라고 그냥 쓸게요. 멀티 헤드 어텐션을 통과시키면 여기가 mx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레이어가 쭉 통과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애드온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커넥트를 하는데 스킵해서 커넥트 한다고 그래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레즈넷에서 처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보면 이렇게도 가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서 여러 스텝을 밟으면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숏컷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하는 게 약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레즈넷 이후로 스킵 커넥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게 멀티헤드 어텐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FFN은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한 다음에 여기 스퀴 커넥션 해주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해주고.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투 스텝으로 갑니다. 이게 트랜스퍼 레이어의 스트럭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레이어는 어텐션 레이어예요. 어텐션 레이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멀티 헤드 어텐션을 하고 스킵 커넥션을 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걸 그냥 제가 어텐션 레이어라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레이어라고 부른 거는 피드 포워드 해주고요. 어텐션 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를 그냥 피드 포워드 레이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어요.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위에서 뭐라고 쓴 거냐 하면 밑에서 썼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머 레이어라는 거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썼고요. 그냥 피드 포워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킵 커넥션 혹은 레지듀얼 커넥션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두 개의 수식으로 표현한 거를 좀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레이어인데 하나는 어텐션 레이어고 그 다음 거는 피드 포워드인데 정확하게는 어텐션도 멀티헤드 어텐션이고요. 피드 포워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두 개 레이어마다 스킵 커넥션 들어가 있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트럭처가 밑에 써놨을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빅픽처가 어떻게 되냐면 인풋 데이터가 텍스트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잘게 쪼개서 토커나이즈를 해줘요. 토커나이즈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인베딩을 해요. 인베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줘요. 그러면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 오리지널 로케이션이 있는데 인베딩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줌으로 해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약간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한 트랜스퍼 레이어를 n번 거쳐요. 오케이? 트랜스퍼 레이어를 n번 거쳐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 확률이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제일 높은 확률이나 그 중에 탑 10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거나 그러면 I am 다음에 I am a 다음에 boy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you are a girl 점 그런 식으로 한 단어씩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인풋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타겟은 한 칸 옆으로 돌린 거를 타겟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으면 타겟은 이거 한 칸 빠져서 쭉 갈 수도 있고 맨 끝에 것만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닝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요거를 프리딕트 하도록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조금 더 트레이닝이 스테이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끝에 그 다음 워드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요거를 뱉어 놓도록 앞에 X2부터 이렇게 뱉어 놓도록 해주면 조금 더 트레이닝이 스테이블 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는 뭘 쓰는지 그러니까 오케이 exact right 저가 얘기한 얘기가 맞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오토 리그레시브 오토는 자기 자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풋이 요거 들어가고 타겟은 이렇게 하고요.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이거 조금 프랙티컬한 문제인데 랭귀지 모델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하면 로그를 취하거든요. 로그 프로바빌리티 취하는데 대부분의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대부분의 확률은 제로입니다. 어떤 워드는 확률이 높겠지만 근데 로그 제로 하면은 뉴메리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in the language model cross entropy loss may be quite unstable. practically 확률이 제로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로그 펑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굉장히 언스테이블 할 거다. 예. 그래서 뉴메리컬리 굉장히 언스테이블 할 텐데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뉴메리컬리 이슈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핸들링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썼겠지. 안 읽어봤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계속 저보고 디코더를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 페이퍼가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거든요. 그거 페이퍼는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요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 어텐션 아이디어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마스킹을 한다거나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저 요 노트를 보시길 바라고요. 저가 좀 큰 픽처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는 디코더 챗GPT가 디코더거든요. 디코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인코더 디코더는 오리지널 페이퍼입니다. Attention All You Need. 그래서 이 오리지널 페이퍼는 프렌치를 영어로 바꾸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 프렌치가 인코더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디코더를 통하면 이제 영어로 번역된 언어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로 들어간 게 오리지널 모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리지널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은 디코더 부분이에요. 그리고 디코더는 챗GPT를 디코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코더 디코더는 프렌치가 인코더로 들어와서 디코더에서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된 게 단어가 그 센텐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인코더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but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코더는 뭐에 쓰이나? 인코더는 텍스트가 들어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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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별점 5짜리인지 4짜리인지 2짜리인지 1짜리인지 그런 걸 판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댓글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클래스로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이거는 별점 5짜리 댓글이야. 뭐 이거는 별점 3개짜리 댓글이야. 이건 별점 1개짜리 댓글이야. 뭐 그런 거 할 때 인코더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로 사용할 때와 디코더로 사용할 때 어텐션이 임플리멘트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지금 가장 간단한 어텐션을 얘기를 했는데 어, 어텐션이 지금 얘기한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을 사용하는 게 있고요.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거 있고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거는 인코더에 들어온 거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디코더에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치에서 인코더를 통과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디코더에서 어, 영어로 바꿀 때 프렌치에서 농축된 인포메이션을 디코더에서 어텐션 할 때 사용을 하는 걸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에요. 그 다음에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건 어텐션 한 다음에 일정 부분을 0으로 때리는 거를 마스킹 한다는 거. 마스킹 한다는 거는 어떤 걸 0으로 마스, 어,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어텐션 계산한 다음에 일정 부분을 마스킹을 주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은 프렌치가 들어와요. 인코더로. 그러면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그 프렌치의 인포메이션이 막 농축이 돼 있겠죠. 그거를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영어로 바꿀 때 농축된 프렌치 인포메이션을 어텐션 할 때 사용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부르고요. 마스크 어텐션은 상당히 내추럴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내일의 종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의 종가 데이터를 프리딕트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코잘리티가 있다고요.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에,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 같은 거를 할 때 과거에서 미래를 물어보는 거하고 미래에서 과거를 물어보는 거하고 미래에서 과거를 물어보는 건 make sense 하지만 과거에서 미래를 물어보는 거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닌 이상 이게 이 코잘리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킹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때리는 겁니다. 질문 있어요? 거의 그 챗GPT 트랜스포머 모델을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했는데 질문 없으면 그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저 공지사항에 올렸고요. 예, 이번 학기 강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